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1월 첫날 오늘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고양 아파트 월간 가격 상승률이 올해 처음으로 1% 미만이 됐다라는 고양신문의 이병우 기자님께서 지난주 토요일날 기사를 썼던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월부터 지금 약간 그 대출 관련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조금 뭉쳐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팔려는 사람은 더 많은 매도 우위, 집값 하락 전망에는 물음표. 올해 2월 달에는 전국 최고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전달 직전 6개월은 거의 한 1%대로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매도 우위, 집값 하락 전망에는 물음표,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는 계속된다라는 기사 내용을 한번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사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팔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매도 우위고요.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출이 가장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상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월간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도권 평균에 비해 가지고 1월, 2월, 3월에는 3%에서 4%대의 지금 상승률이었는데 4월부터는 계속적으로 1%대,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전국 평균보다 미치지 못한 0.86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고양시가 그래도 현재까지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올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이 48.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오산시 다음 시흥, 동두천, 안산, 의정부 다음으로 6번째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고양시는 앞으로 내년 또 앞으로 이 3년, 5년이 더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고양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월달 같은 경우에 0.86%였는데 수도권 평균에 비해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양시가 지금 현재 많이 집값이 비싼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 삼성동과 이제 킨텍스 한류월드 지구를 갖다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저는 강북의 판교를 삼성이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킨텍스와 삼성동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했던 리얼캐스트 그 기사를 보면서도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면 5년, 늦으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판교랑 킨텍스랑은 좀 비교하기가 좀 그래서, 왜 그러냐면 판교에는 신분당선이 다니고 있고 GTX-A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판교 쪽으로는 이제 신분당선이 다니고 있고, 또 삼송에 이제 신분당선 종점이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강북의 판교는 삼송 벨트가 된다, 삼송 쪽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방송에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거래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매수 우위 지수도 9월 첫째 주에 122.7에서 90.8로 5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공급이 없습니다. 최소 한 3년 정도는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올 연말부터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대출 한파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년 제가 판단했을 때는 3월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이라든지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또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움츠러져 있던 이런 집값 가격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창릉이라든지 장항지구 사전청약을 갖다 노려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오늘 또 파주 운정의 파르세나가 특별 공급이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서울 출퇴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또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고양시라든지 파주시 또 김포시의 생활권을 직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푸르지오 파르세나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 1월부터 또 새로 신청하는 대출까지 더해가지고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일단은 많은 이런 DSR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대출이 조금 쪼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연소득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 연말 전까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면, 아파트를 사려는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버린 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쪼여오니 시장을 관망할 수밖에 없다. 또 매수세가 장기간 위축된다면 하락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매수세가 이제 위축이 되는 게,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 초까지는 위축이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대출이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대출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또 달라진다라고 하면, 또 공급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래도 보합 내지는 또 반대로 또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갖다가 비과세를 갖다가 받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시장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이런 접점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저는 지금 공급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약간 좀 조정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기가 뭐 1년을 가거나 2년을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조심스럽게 연말 그리고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는 아마 이렇게 좀 갈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시장에 좀 정말 급한 매물이 지금 나온다고 하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급한 매물, 급매를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최근에 또 감자스마일에게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일시적 2주택의 지금 세금 혜택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만약에 매도를 시도를 했는데 매도가 안 된다고 하면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내년에 또 세금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매도 쪽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매도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런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분들께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또 일산 서구의 주역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커지자 집값 버티기를 포기한 몇몇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춰서 집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급한 매물이 많이 쌓인다면 모를까 당장의 가격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물건을 내주시는 분들이 삼성 쪽에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급한 매물들이 그래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약간 좀 저렴한 매물이 있는데 그게 정말 급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급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급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급한 매물들이 많이 쌓인다고 하면 가격 하락은 조금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집주인들도 이제 뭐 GTX-A 창업력도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신분당선 서부 변장도 아직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보다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많은 매도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급하게 가격을 내려서 매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아마 시장 상황이 내년 초까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고양시에서 계속 신고가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시에서 8월에 15건, 또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10건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킨텍스 원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17억으로 거래됐고, 기존의 종전 신고가가 14억 8,700이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삼성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11억 6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신고가는
계속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거래 절벽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거래는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또 작년 10월 대비해서 10월 고양시 아파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50에서 2,150만 원까지 많이 올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양시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제가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고양시에 앞으로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덕은지구,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장항지구, 그리고 이제 원당 뉴타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원당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원당 뉴타운 빼고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일산 백마 쪽으로 해가지고 백마역 근처로 해가지고 지역주택 조합이라든지 엘로이 이런 아파트 빼고는 아파트가 지금 공급되는 게 향후 2, 3년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 그리고 기존에 작년 10월에 비했을 때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국적으로라는 수도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가, 특히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 대도시에 있는 고양시가 너무너무 쌌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예상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신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급한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매도인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급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내년 3월 이후에 매도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오늘 조금 부동산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월간 가격 상승률이 지금 1% 미만이 처음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아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도자분들이 가격을 갖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매도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 상황이 정말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매수 타이밍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3월 전후로, 빠르면 올 12월 전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잔금을 내년으로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세 만기가 또 내년이든 내후년에 있으신 분들은,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전세를 끼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감사하게도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날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제가 힐스테이트 삼성역 스칸센 그 사전 점검을 다녀오면서도 많은 영상을 갖다가 좀 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담지를 못했는데, 일단 타입별로 오늘도 이제 애청자분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그걸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 이제 올려드릴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00명 구독자 넘어섰는데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게 기쁘기도 하면서 부담이 아닌 부담감으로 또 이제 밀려옵니다. 전에는 구독자가 없었을 때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시청을 안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5,000분 이상이 구독을 하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가지고 부족한 방송을 좀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 구독자 이벤트 5,000명 이벤트는 5분을 제가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방법은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이야기를 할 텐데,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상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문을 열어서 좀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11월 15일 제가 커뮤니티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은 제가 유튜브 영상 하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상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다음번에도 올려주는 영상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서 다뤘으면 하는 콘텐츠 주제,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의견,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셨을 때 반드시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벤트 뭐 참여 뭐 아니면 이벤트 뭐 이렇게 이벤트라는 그 말을 갖다가 5,000명 이벤트라는 댓글 같이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벤트 참여합니다라는 이런 것들 필히 남겨주셔야지만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무작위로 이제 5분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오늘뿐만 아니라 뭐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올려주는 영상들 11월 14일까지 2주간 5,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 뭐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다루고 싶었던 뭐 콘텐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요. 또 뭐 조언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방송 촬영을 하면서 제 딴에는 좀 빨리빨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 했었던데 어떤 분이 또 방송 촬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화면을 갖다 움직이신다라는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촬영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 주제도 선정하다 보니까 뭐 1인 3역입니다. 뭐 감독님이 계시긴 한데 감독님도 개인 또 여러 가지 또 일정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미팅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 애청자분들께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라든지 또 고양시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1월 첫날 오늘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즐겁게 방송을 이제 했는데 아무쪼록 오늘 그리고 11월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